원칙과 신뢰 아이콘 송민우 기자가 전하는 이것이 진실이다 19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질로 학부모를 갈라놓은 시도교육청입니다. 부재로 잘못된 감사로 국민을 이간시키는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입니다. 기자는 지난 11월 19일자 사립유치원에 독박시온 희도교육청이란 제아의 기사와 방송에서 누리과정 유학비 1명당 20만 등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돈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감사가 필요 없는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감사가 필요 없는 지원금임에도 시도교육청이 감사의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갑질로 학부모를 갈라놓은 적폐입니다. 이런 잘못된 감사로 국민을 이간시키는 적폐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원금이란 용어는 어떤 단체나 개인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란 말이 중요합니다.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기에 어디에 사용하든 지급한 쪽인 정부가 관여하거나 상관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수상한 지출을 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을 형사 고발했다고 하는 호송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박용진 의원도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당면대 민감한 부분이 일자리니까 일자리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채용 1명당 최대 연 900만 원을 3년간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이 지원금도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청년 고용 지원금을 지원해준 회사를 상대로 회계 감사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회사를 상대로 청년 고용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회계 감사해서 명품백 구입했다고 이번 사립유치원 사건처럼 난리를 친다면 청년 고용 지원금 받은 업체사장 뭐라고 할까요? 지원금 안 받고 고용 안 하면 그만 일하며 별의별 쌍욕 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회사에서 청년 고용 지원금 받은 것과 사립유치원에서 누리교육 과정 지원금 받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론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는 잘못된 처사로 지탄받아야 합니다.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 위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잘못된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로 애매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의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지탄받아야 할 이유는 첫째, 누리과정 학습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누리과정 유학비 등은 지원금으로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정부가 100%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앞서 예를 든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사립유치원 운영과 같은 교육사업 등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고자 해당 회사나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뒷받침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비 또는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굳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되는 어느 목적에 사용하라고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앞뒤 보지도 않고 뒷북치는 소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공개가 비판받을 처지에 처하자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지원금을 보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을 감사할 수 있는 보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원금을 보증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우선 순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 이를 반박하고 그 이유가 당초부터 잘못됐다면 당시 정책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지원금만 감사해 여론몰이 한 것은 형평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원금이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 지원한 지원금은 감사 안 하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지원금만 감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넷째, 불과 1년 전 정책을 뒤집게 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는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획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25%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예정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법인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지원도가 현재 75%란 사실, 또 최고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운영비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교육 기획 평등이란 정책에서 유아교육비 75%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유아교육을 해달라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 이래 모든 유아는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 배포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4페이지 1에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제 강화로 되어 있고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2조 587억 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 유학비 22만 원이 학비 지원금이라는 사실, 또 모든 유아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유아수에 의한 예산 편성이기에 유아 학부형에게 지급되도록 편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유학비 22만 원은 유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떤 이유든 유치원에 일괄 지급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학부모에 통해서 들어오던 일괄로 정부에로서 들어오던 이 지원금은 학비, 즉 원비가 됩니다.
이 원비를 어디에 사용하든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몫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괄 지급해 지원금이라고 감사해 명품백 샀다고 공개했고 여론몰이에 망신사를 주었습니다. 다섯째, 박영진 의원이 발표한 수상한 지출 269억 원이 별도 개설된 정부지원금 통장에서 발견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정부지원금 통장이 아니고 유치원 고유 번호 통장에서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사사로운 지출을 문제 삼았다면 이는 감사 방법의 잘못이자 감사 자체의 오류입니다. 유치원 고유번호 통장에서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사사로운 지출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수상한 지출이 지원금인지 어떻게 특정했습니까? 현금에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이상 수상한 지출이 지원금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생색내려고 만든 정책지원금, 그것도 학부형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게 일괄 지급했다고 시도교육청이 감사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인지 이것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100% 확실하지도 않은 불법적인 감사 결과를 제3자인 국회의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또한 개인 신용정보 등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법률 전문가들 몫입니다. 또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지만 100% 확실하지도 않은 불법적인 감사 결과를 제3자인 국회의원이 공개 발언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들의 명예를 짓밟아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를 지원금과 보조금의 법률적 의미조차 헷갈리는 초선 의원이자 교육위원회 첫 입문한 국회의원을 통해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이게 근본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본질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도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 처벌받지 않을 권리, 제7조 법의 평등,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한 사회구현과 정당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것이 진실이다 방송은 계속됩니다.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